안녕하세요. 네일부장관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네일부장관이 구독자 10,000명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일부장관 1년가량 진행해왔는데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폭삭 늙겠다 하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10,000명을 돌파하고 나니까 또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또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0,000명 달성을 기념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아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첫 네일 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네일샵을 열었을 때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네일 했을 때는 제가 외교부 주 오사카 총영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네일로 직업을 바꾸고 네일샵에 처음 근무했을 때 그때가 8월 여름이었어요. 막내다 보니까 이미 패디 예약이 꽉꽉 찬 상황이었고 패디 오프를 그날 한 6, 7명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네일샵에 에어컨이 이쪽에 만약에 달려 있다고 하면 저는 에어컨 바로 아래 앉아서 그 시술을 했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하지만 저한테는 바람이 하나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첫 시술부터 땀이 막 삐질삐질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땀에 쩔어 있는 상태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총영사관 안에서도 총영사님의 비서로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했다 보니까 와,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집에 퇴근을 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저 관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지금도 그 눈빛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기가 찬다는 표정을 하면서 너한테 너무 실망이라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고, 이 정도 각오도 없이 그 나이에 네일을 시작했냐고, 완전 진짜 되게 낮은 목소리로 그냥 조곤조곤 야단을 치시는데 진짜 제가 거기서 완전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면서 싹싹 빌고 그리고는 진짜 짹소리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근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네일샵을 제가 열어봤더니 정말 많은 신입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루 근무한 다음에 원장님 죄송해요, 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다음날 관두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들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처음 한 달은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고. 서비스직을 누구나 처음 경험하잖아요. 누구나 느끼는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일의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정말 고객과 나와의 진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보다 매력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네일을 하시면서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아, 나랑은 안 맞나 보다,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을 좀 참고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관님께 네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사실 신규 고객을 지금은 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예약을 못 하셔서 가끔씩 샵으로 전화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사업체가 좀 커지고 사업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개인적인 제 손님을 받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안 그래도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면서 구독자 애칭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구독자 애칭 뭘로 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분께 직접 시술해드리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본에서 네일리스트의 삶을 내려두고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을 마감할 각오로 사실 일본에 갔던 케이스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후에 한국에 오면 한번 네일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연히 그냥 재미 삼아서 친구들한테 네일을 해주려고 한번 왔던 게 계기가 돼서 한국에 약간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늘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일본을 접고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이다 보니까 가족과 어렸을 때 지인들, 친구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 그걸 나이가 들수록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특유의 깊은 정이 있잖아요. 일본 고객들과는 또 다른 그 더 깊이 있고 진한 관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길 참 잘했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장관님의 패션을 보는 게 즐거운 1인입니다. 장관님의 추구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굉장히 옷을 좋아하시고 멋부리는 거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옷 입고 멋부리고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옷을 입거나 멋을 부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노출을 하거나 너무 몸매가 드러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아름다움, 우아함, 옷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 표정 이런 거를 조금 그 나이에 맞게 아름답게 늙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51호 샵 너무 궁금해요. 일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 샵은 지금 1호점, 2호점 두 개가 있는데요. 1호점에는 5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2호점에는 7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네일리스트 선생님은 지금 총 12분, 그 다음에 속눈썹을 담당하시면서 실장님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1분, 그리고 저 해서 총 14명입니다. 장관님 너무 동안이신데 나이가 궁금해요. 플레이로서 은퇴를 하시게 된다면 언제쯤이신가요?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턱이 짧거든요. 근데 이게 어릴 땐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저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늙었다,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 얘기도 사실은 많이 들어서 요즘 조금 늙는 거 자체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1980년생이어서 아직 생일은 지나지 않았으니까 44살입니다. 플레이어로서는 눈이나 손떨림 뭐 이런 것만 없다면 일주일에 1명 혹은 한 달에 1~2명 정도의 손님이더라도 꾸준하게 손님과 소통하고 그 손님께 네일을 해드리는 그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60대까지도 플레이어로서 네일리스트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미나 진행 안 하시나요? 장관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가 될지 지금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세미나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일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물어뜯는 손톱 효과적으로 고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물어뜯는 손톱으로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 꽤 많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아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게 예쁘게 해놓으시고 그 아트 보는 재미 때문에 손톱을 더 이상 뜯지 않게끔 그걸 우선 막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연장한 상태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연장을 해가시면서 손톱을 계속 길러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리고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중에 굉장히 심하게 물어뜯는 그 버릇을 고쳤던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화장이나 옷이나 멋을 한껏 부리고 다니던 버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너무 예쁜데 손톱만 너무 물어뜯은 그게 너무 창피하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이 손톱을 어디 내놓기가 창피한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리나 테무에서 판 싼 네일 재료 써보신 적 있을까요? 네, 써본 적 있습니다. 요즘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저렴한데 굉장히 퀄리티 좋은 제품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아직 저희 샵에서는 그 알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궁금해서 저도 그 구매해서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고 저는 샵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 활용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하실 때 적극 활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샵을 운영하시면서도 그 단가에 따라서는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초보 사업가에게 이것만은 꼭 명심해서 운영하라.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경력을 많이 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1인 샵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중에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샵을 잘 운영하시고 단골 손님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초보 시절에는 좀 잘 나가는 샵, 유명한 샵, 잘한다고 소문나는 샵, 이런 샵에서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년을 근무하셨으면 또 다른 비슷한 그런 잘하는 샵에서 또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한 3년 정도는 다른 누군가가 운영하는 샵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배우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1인 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1인 샵을 내는 이유가 누구한테도 터치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누구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1인 샵을 한다고 해서 편하게만 하다 보면 1인 샵 사실 금방 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1인 샵을 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룰, 또 본인만의 철학 이런 게 좀 있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7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걸로 정했으면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그 요일에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사실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 하다 보면 손님 없으면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지. 손님 없으면 뭐 빨리 퇴근하고 친구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샵이 잘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인 샵을 하실 때에도 본인이 딱 확고하게 룰들을 먼저 만들고 그 룰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1인 샵이 아닌 직원을 구해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직원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원장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사실은 선생님들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정도로 선생님들을 끌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정도의 실력과 지금 경력이 갖춰져 있는지 그거는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형태를 잡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일 장비나 재료를 처음 구매하려고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돈은 거짓말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싸고 남들이 좋다 하는 물건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초보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막 그런 장비, 재료를 다 구매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재료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그거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우선은 저렴하면서도 꽤 쓸만하다, 좋다 하는 물건들을 위주로 써보시고 그걸 써보다 보면 조금씩 자기의 실력도 늘고 또 재료에 대한 안목도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일리스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 번 사게 될 바에는 좋은 거를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저렴한 거를 써보다가 이게 익숙해지고 좀 더 좋은 게 필요할 때 더 좋은 거를 사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은데 공구 예정은 없으신가요? 일본 제품 공구하는 거 사실 저도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동안에는 네일부 장관 10,000명 달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1515 샵 2개를 조금 정착이 되도록 운영하는 게 지금 막 하고 있는 바쁜 일들 중에 하나여서 앞으로 진행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 공구하고 싶으신지 또 일본의 어떤 제품들이 궁금하신지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알아보고 앞으로 공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 왔고 또 하기로 한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건데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삶이 되게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저와 함께 1515를 운영하고 또 네일부 장관을 함께 해가시는 분들이 삶이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갑자기 팍 울컥할 뻔했어 지금. 왜 이러지? 큰일 났네. 좀 쉬다 갈까요? 네. 이게 왜 눈물이 터졌냐면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 한국 네일 시장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안 배우고 샵에 취업을 하세요. 그냥 학원 3개월 다니다가 혹은 자격증 그냥 따고 막 셀프로 하다가 이렇게 취업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보 선생님들한테 사실 그 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국의 네일 시장 안에서는 딱 이 정도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 금액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직 실력도 안 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우러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감수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그 수련생의 과정을 거쳐서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되게 적은 금액으로 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점점 당연히 저는 금액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처음 스타트 금액이 원체 작다 보니까 올려드려도 진짜 네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1년을 견디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왜 눈물이 터졌냐면 한 번씩 선생님들 중에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쁜 직원인데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자기 네일리스트를 관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직원을 볼 때 약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일부 장관 덕분에 진짜 많이 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리더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다. 약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Q&A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질문 센스가 남다르신 네일부 장관 구독자님들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네일부 장관을 통해서 네일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Q&A 하다가 좀 주책맞게 눈물까지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또 이 10,000명을 달성해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네일부 장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네일 이야기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네일부 장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